클래식이 작곡가의 음악이라면 재즈는 연주자의 음악이죠. 연주자가 곡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초기에 재즈 뮤지션들은 가난한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주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미국을 돌아다녔죠. 또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악보도 보지 못하는 연주자들이 귀로 대충 듣고 따라해보려고 했던 노력. 이 노력들이 바로 재즈의 중요 요소인 즉흥 연주의 발판이 됐습니다. 반주기 전문 업체 엘프와 함께하는 올댓 재즈 20주년 특집 재즈가 들린다. 그 두 번째 만남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올댓 재즈 유지수입니다. 오늘도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잘 계셨어요? 예, 저희 방송도 듣고 네. 굉장히 훌륭한 방송이 나간 것 같아서 네. 너무 일단은 연주해주신 분들의 노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주변에서 이 특집 1회를 듣고서 네. 재즈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새로 알아서 네. 좀 이렇게 폭이 넓어진 것 같다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저한테도 누가 그런 얘기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재즈는 연주자의 음악이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끝부분에 말미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사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전체 음악 시장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각 장르별로 예를 들어서 블루스나 또는 락이나 또는 R&B나 이런 음악들과 비교했을 때 재즈가 시장 점유율이 제일 낮은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대중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연주자들 자신들을 위한 음악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클 수가 없죠. 하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늦은 시간에 재즈를 듣느냐. 네. 그러면 이 재즈가 갖고 있는 이런 음악적인 노력들이 사실 타 장르에도 다시 또 영향을 많이 끼치고 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인 하나의 장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재즈라는 음악은 늘 이런 전문 프로를 통해서 계속 많은 분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또 하나의 음악적인 중요한 자양분으로 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저희 올댓 재즈도 늘 있다고 저는 맞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험을 해야지 또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악이요. 누구나 다 열매만 딸 수 없죠. 그렇죠. 누군가는 뿌리가 되고 하나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 음악 안에서 재즈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 재즈는 그 연주자의 음악이고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곡이 달라진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그럼 원곡을 연주자가 마음대로 변형하는 게 문제는 안 되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제가 어떤 재즈 연주자가 비틀즈의 곡을 녹음한다 할 때는 당연히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죠. 저작권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당한 돈도 지불해야 되고 원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허락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녹음 이전에 하나의 상품으로 나가기 이전에 내가 클럽에서 연주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일일이 다 원제작자로부터 허락받지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른다 쳐도 그걸 그것은 또 돈을 낼 수는 없는 일이죠. 예. 흥에 겨워서 뭔가 흥얼흥얼 불렀는데 이걸 어떻게 또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즈라는 음악은 그렇게 상품으로 나오기 이전까지 그 음악을 갖고 있는 어떤 원래 소스를 가지고서 계속 뮤지션들이 부단히 자기 즉흥 연주로 그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겪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로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음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들은 그것이 하나의 결과물로 나왔을 때 원래 전작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정당한 지불도 다 하고 해서 만들어진 음악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리메이크하고는 다른 거죠. 일종의 리메이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재즈 네. 뮤지션들은 원래 곡을 그냥 단순히 리메이크보다는 거의 오리지널 창작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죠. 원래는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곡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비틀즈의 어떤 노래를 예스터데이를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네. 비틀즈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남길 필요가 거의 없죠. 재즈 뮤지션들은 내가 조 음악에서 조 요소를 가지고서 내가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겠어라는 보통 태도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뭐 재해석, 네. 또는 재창조, 뭐 리메이크도 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네. 보통의 일반 대중음악에서 만드는 리메이크하고는 좀 많은 좀 음악적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올댓 재즈 20주년 특집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재즈가 들린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즈와 인접 장르로 블루스, 또 가스펠, 예. R&B를 만나봤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도 역시 그 재즈의 음악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다른 장르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좀 확연한 성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네. 뭐 그 점을 좀 더 살피면서 네. 재즈의 어떤 성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즈의 뭐 또 인접 음악 가운데서는 렉타임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생소한데요, 저는? 예, 아마 재즈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네. 요즘은 사실 좀 옛날처럼 많이 연주가 되는 장르는 아닙니다만 초창기 1920년대까지도 많이 연주가 됐고요. 네. 1970년대 이후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영화 스팅이라는 정말 옛날 영화죠. 영화죠. 1970년대에 네. 등장했던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폴 리먼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바로 그 렉타임의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인 스콧 조플린이라는 흑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가의 음악이 이 영화의 전편에 쓰이면서 이 렉타임에 대한 관심이 1970년대 갑자기 고조가 됩니다. 즉 이 음악은 역시 블루스와 마찬가지로 네. 재즈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19세기 말엽에 이미 존재했던 음악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재즈의 리듬에 아주 많은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그럼 스윙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스윙도 어떻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스펠 음악 하면서 백비트 말씀드렸죠. 이 음악도 역시 백비트. 또 스윙 음악도 사실 백비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2/4의 강세가 주는 건 맞는데 그 어느 음악보다도 이 백비트를 할 때 이 앞에 비트와 뒤에 비트가 격차가 심하게 나는 렉타임은요? 렉타임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싱코페이션 음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짝짝짝짝 막 이런 리듬으로 연주가 되는 네. 곡이죠. 그래서 초창기 1920년대 그 이전의 재즈 음악들도 사실은 보면 리듬은 다 렉타임 리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스윙이라는 리듬이 1930년대에 등장하면서 훨씬 좀 부드러운 이 백비트로 이제 하면서 리듬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재즈도 렉타임으로부터 리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 음악이 재즈하고 다른 이유는요. 즉흥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 스콧 조플린이라는 사람의 작품도 이분이 사실은 악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음악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자신의 작품을 피아노 롤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영화에서 뭐 유령이 피아노 치는 장면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사람은 없는데 건반이 막 혼자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음악 나오고 뭐 이런 부분 있죠. 이거 사실은 피아노 롤을 재생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주자가 맨 처음에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그 전동 장치로 큰 이게 이 종이가 롤에 말려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 건반 해머들이 막 찍은 것들이 이 기록에 다 이제 종이에 남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음향으로 이렇게 마치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우리 이렇게 그 시계 보면 태엽 감아서 음악 소리 나는 그런 시계들 있죠. 오르골. 예. 바로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아니스트가 기록으로 자기가 연주한 거를 남겨두면 그것을 재생해서 이제 듣는 이게 1920년대 이전에 이제 그게 개발이 됐는데 초창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음향기기 중에 하나였죠. 그걸로 이제 그 스콧 조플린은 자신의 작품을 피아노 롤로 다 기록을 남겼고 후대 사람들이 그걸 또 악보로 다 적어놓고 해서 연주를 이제 이 사람의 작품들이 다 기록이 남았는데 하지만 재즈에서 막 중간에 등장하는 무슨 그 임프로바이제이션, 즉흥 연주, 솔로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음악입니다. 단지 신대륙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에는 전혀 없는 피아노 음악이
탄생했다는 점이 굉장히 음악적인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요. 네. 이 그 리듬적인 측면에서 초창기 재즈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렉타임 피아노가 뭔지 네. 오늘 뭐 한번 들어보시겠는데 네. 우리 이정식 밴드의 피아니스트인 이발차 씨가 평소에는 재즈를 연주하지만 오늘은 그 스코트 조플린의 작품 또 메이플 리프 렉이라는 곡하고요. The Entertainer 스팅에 등장했던 곡이죠. 아주 네. 유명한 곡인데 그 두 곡을 접속곡으로 해서 또 뒤에는 듀크 앨링턴의 Take the A Train도 살짝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 렉타임 리듬이라는 게 어떤지 재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메이플 리프 렉, The Entertainer, Take the A Train까지 렉타임 버전으로 만나봤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경쾌하면서도 진짜 백비트라고 두 박자 네 박자에 힘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다른 음악보다 좀 이렇게 일반적인 재즈보다는 그것이 아주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스타일이었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중간에 즉흥 솔로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건 없이 아주 누가 연주해도 똑같은 그런 음을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전형적인 무슨 마치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또 피아노 연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희 올드 재즈 방송하다 보면은 뭐 네. 여러 피아노 곡 중에 이것도 재즈 곡인가 싶은 곡이 신청곡으로 들어올 때 있어요. 뭐 조지 많이들 윈스턴이나 그러시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곡들은 어떻게 재즈와 연결이 되죠? 사실 좀 재즈와 좀 차이가 있죠. 그 소위 보통 뭐 뉴에이지 피아노 이렇게 네.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음악들도 역시 즉흥 연주의 음악은 아닙니다. 다 역시 이제 악보로 기보할 수 있는 네. 그런 악보에다 적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음들이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보통은 네. 좀 이게 감미로운 선율에 또 이렇게 여백도 많은 음악들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또 뉴에이지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편하죠.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재즈와는 또 성격은 사실 좀 많이 다른.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우리가 잘 알려진 그 Fly Me to the Moon 네.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을 뉴에이지 풍으로 이발차 씨에게 한번 피아노 연주로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을 뉴에이지 버전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냥 설명이 없었다면 드라마 OST로 착각을 했을지도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OST 드라마나 영화 음악에서 네. 이런 풍의 음악들이 많이 사용되죠. 네. 하지만 연주됐던 모든 음들이 우리가 예. 익히 잘 알고 있는 Fly Me to the Moon의 그 선율에서 하나도 벗어나진 않았죠. 네. 이런 음악들은 사실 재즈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마치 이제 야 뭐 그러면 뭐 재즈는 별거냐 뭐 이렇게 또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음악의 장르를 나누는 것이 이 음악이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뉴에이지는 뉴에이지 음악대로의 가치가 있고 사람들에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재즈는 재즈대로 또 다른 기능이 있는 네. 거고 R&B는 R&B대로 다른 기능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음악을 재즈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음악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음식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서양의 어떤 분들이 한국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여기 국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냉면도 있고 또 뭐 칼국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면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구분하기 맨 처음에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음악을 접할 때도 사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먹어보면 이건 잔치국수구나, 이건 냉면이구나, 이거는 무슨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울면은 중국 음식이죠. 하여튼 어쨌든 네. 가는 그런 음식이구나, 칼국수구나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처럼 저희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뭐 이게 뭐 면의 종류에 따라 그 음식이 좋고 나쁘가 어디 있습니까?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얘기죠. 바로 그렇죠. 예. 바로 그걸 정확하게 좀 우리가 알자 그런 의미에서 네. 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뉴에이지와는 재즈와는 좀 별개의 장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렉타임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올드 재즈 20주년 특집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재즈가 들린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또 올드 재즈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보컬곡 신청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첫 곡으로도 많이 보내드리는데 이 Fly Me to the Moon 같은 경우는 참 많은 가수들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 많은 가수들이 불렀죠. 예. 너무 인기곡이기도 네. 하고요. 예. 근데 이걸 재즈라고 다 볼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Fly Me to the Moon도 팝 스타일로도 할 수 있고 방금 전에 이발차 씨가 연주한 것처럼 뉴에이지 음악도 될 수 있고 그것은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장르가 확실히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사람들이 혼돈하기가 쉽죠. 넷 킹 콜은 사실 초창기에 재즈 피아니스트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피아노를 막 재즈 피아노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로 전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Fly Me to the Moon도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Fly Me to the Moon 불렀을 때 보면 즉흥적인 멜로디 전혀 등장 안 하고 뭐 스윙감도 전혀 넣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발라드로 그분의 아주 멋진 중저음으로 그걸 불렀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넷 킹 콜이 불렀으니까 저것도 재즈겠거니 하지만 예. 실은 뭐 그가 불렀던 Fly Me to the Moon에서는 재즈적인 요소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래가 나쁜 노래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네. 저도 아주 좋아하는 녹음 중에 하나로 제가 정말 손꼽는데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Fly Me to the Moon을 한번 팝 스타일로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피아노 연주를 한번 들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이정식 밴드의 연주로 Fly Me to the Moon 팝 스타일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Fly Me to the Moon을 스탠다드 팝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중간에 그 이정식 씨의 색소폰 연주가 예, 보컬 등장하잖아요. 뒤편으로 쫙 깔렸죠.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재즈적인 부분이다. 역시 네. 이정식 씨가 재즈 뮤지션이다 보니까 예. 본인의 어떤 그런 기량을 거기서 발휘를 했는데 마치 우리 그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네. 그 빌리 조엘의 Just 아. the Way You Are를 들으면서 뒤에 예, 필로스가 연주한 그 맞습니다. 색소폰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빌리 조엘 노래가 팝이지만 네. 여기 재즈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가미된 것처럼 이 지금 이 Fly Me to the Moon도 역시 팝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좀 재즈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색소폰 연주 좀 가미된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지난 시간에 그 첫 시간에 제가 Just the Way You와 그 필로즈 이야기 나누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여기서 다시 만나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아. 그러니까 재즈 색소포니스트나 재즈 뭐 트럼펫 주자들을 불러서 뒤에서 반주하는 경우가 사실 90년대 우리 그 대중음악에도 되게 많았고 미국의 경우는 7, 80년대 정말 많았습니다. 네. 90년대에 아마 그 대중음악 녹음 가운데서 색소폰이 등장하는 부분 10곡 중에 9곡은 이정식 씨가 연주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참 많이 연주를 하셨죠. 네. 예. 20주년 특집으로 만나고 있는 재즈가 들린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역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즈와 인접 장르, 인접 음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가 노래 선곡하다가 정말 또 많이 선곡하는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곡들 중에 하나가 뭐 보사노바 같은 곡들이 그렇죠. 있는데요. 예, 사람들 많이 좋아하시죠. 예, 저도 좋아하고요. 예. 이 사실은 그 또 넓게 보면 그 보사노바도 네. 소위 우리가 보통 라틴 음악이라고 부르는 한 종류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북미의 이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뭐 R&B, 가스펠 무슨 뭐 이런 음악들이 다 이제 그 북미, 네. 미국 대륙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네. 중미와 남미에는 또 다른 음악들이 있죠. 보사노바도 그 안에 들어가고 네. 보사노바의 본래 오리지널 형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삼바라고 하는 브라질 음악이 있죠.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사노바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이 나왔던 거고요. 또 뭐 이 레게 또 네. 저 아르헨티나 끝에는 탱고 네. 그다음에 뭐 아프로 쿠바노 음악, 카리브해 지역의 여러 음악들 이게 다 사실 라틴 음악인데 네. 이 음악들도 사실은 다 재즈하고 그 북미에서 만들어진 음악들하고 역사적으로 사촌들이에요. 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우리가 라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거의 점령한 지역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아프리카에서 강제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인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축구 대표 선수들 보면 흑인도 있고 유럽 사람도 맞아요.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 인종적으로 섞여 예, 있는 것이 사실 예, 그런 예. 역사적인 연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만난 이 대륙에서의 음악은 북미 지역하고는 달라요. 스페인 음악이나 포르투갈 음악을 이 사람들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음악과 그 음악들이 섞인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북미와는 풍토가 다릅니다만 역사적으로는 비슷한 그 소위 노예제라는 어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15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네. 16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음악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20세기 무렵, 19세기 말엽쯤 되면 아프리카에도 없고 유럽 대륙에도 없는 음악들이 이 신대륙에서 저 남단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저 탱고에서부터 예. 저 북단은 이제 북미의 그 뉴올리언즈가 되겠죠. 네. 이 재즈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새로운 그 아프리카 음악을 토대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들이 다 신대륙에서 만들어집니다. 삼바도 그렇고 소위 레게 뭐 이 또 카리브 지역의 여러 음악들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의 문화적인 벨트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해 와서 한 3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기서 유럽 문명들이랑 다양한 형태로 만나면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라틴 음악에도 즉흥 연주가 있나요? 사실은 있습니다. 아, 있고 재즈의 영향을 받아서 즉흥 연주의 형태가 훨씬 더 발전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여기도 역시 아프리카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고요. 예. 타악 기술자들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죠. 하지만 이제 재즈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라든지 트럼펫 주자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즉흥 연주를 오래 하는 형태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즉흥 연주 형태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형태로 발전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재즈에도 라틴 리듬이 들어가면서 재즈와 이 라틴 음악이 섞이는 그런 현상도 1940년대 이후에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요, Fly Me to the Moon을 이제 라틴 리듬으로 들어보죠. 라틴 음악 가운데서도 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보사노바 리듬으로 Fly Me to the Moon 역시 이정식 밴드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을 라틴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색소폰의 이정식, 베이스의 최세열, 드럼의 이길종, 피아노의 이발차였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보사노바 같은 게 흥겨운 리듬감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춤곡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 몸을 좀 들썩이게 하는 리듬이 있네요. 그렇죠. 이 그 라틴 음악은요. 네. 기본적으로 보컬리스트들이 다 춤을 춥니다. 아, 보컬리스트들이요? 예. 그러니까 뭐 보사노바 같이 이제 정적인 분위기의 음악이 되면 조금 차분한 음악이 되면 그렇지는 않은데 네. 보통 보컬리스트들은 위 상체 노래 부르면서 하체는 계속 춤을 추도록 아. 그만큼 춤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 있는 음악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라틴 리듬에서 이렇게 그 말하는 있던 이 리듬을 보통 클라베라고 부르는데요. 네. 우리가 뭐 스윙 음악 같은 거나 우리가 지난 백배트 같은 거는 네 마디만 진행되면 그 패턴이 똑같잖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잖아요. 근데 클라베는 이 라틴 리듬은 짠짜 이게 비대칭적으로. 근데 좀 복잡하네요. 예,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는 결국 또 4번의 4박자인데 네. 쪼개는 방식이 예. 조금 이제 다르게 이게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흥이 이렇게 느끼시도록 춤추기 굉장히 좋도록 뭐 이런 스타일로 리듬이 이제 짜여져 있죠. 네. 그것이 이제 라틴 음악의 특성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재즈와 인접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서 네. 재즈란 과연 어떤 음악일까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재즈에 쓰이는 악기 이야기와 또 편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예. 그에 더불어 또 여러 이야기 풀어주실 텐데요. 예.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 재즈 그럼 연주로 Fly Me to the Moon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즈라는 음악은 기본적으로 좀 연주자 중심의 음악이고요. 재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떤 스윙이 있습니다. 네. 예. 나중에 스윙 시대 되면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네. 렉타임하고는 달리 이제 네 박자가 균형 있게 좀 흐르지만 역시 백배트가 있으면서 둥둥둥둥 이런 리듬이 나오면서 연주자들이 아주 마음껏 즉흥 연주를 풀어내는 이런 스타일의 연주를 보통 우리가 재즈 스타일이다, 재즈 음악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선명한 멜로디보다는 굉장히 연주자들의 즉흥성 거기에 이제 그 더해져 있는 어떤 스윙 리듬의 어떤 느낌 네. 이런 것들이 재즈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앞서 들으신 음악하고 좀 확연한 차이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네, 이정식 밴드가 남태령 스튜디오 기계에서 연주를 녹음했고요. 자, 그럼 이정식 밴드 연주로 Fly Me to the Moon 재즈 버전으로 들으면서 황덕호 씨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In other words, I love you. In other words, I love you. 오케이.